저는 딸 민지를 29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지 나이가 28이면 제가 57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어제 같은데 말이죠. 민지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더군요. 중견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연애하더니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기쁜 마음 반, 아쉬운 마음 반이었죠.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서운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행복해 한다면 저도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했더군요. 제법 격식을 갖춘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 뭐 타고 갈까? 저희는 20년째 경차 모닝을 타고 다닙니다.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죠. 주차하기 편하고 연비도 좋았거든요. 그냥 모닝 타고 가면 되지 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검소한 생활을 좋아했거든요. 굳이 비싼 차를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차 괜찮아요? 그냥 타고 가세요. 민지도 저희 성향을 잘 알고 있었죠. 거칠애보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모닝을 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석촌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세로 따지면 7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으로 모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그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굳이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건물주라고 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실제로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임차인들 관리하고 건물 유지 보수하고 세입자들 문제 해결해주고 말이죠.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민지 예비 사돈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하시다고 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별 이유 없는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일 잘 되겠지 뭐.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첫 만남이라는 게 늘 긴장되는 법이죠.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이었죠. 남편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 된 모닝이지만 깨끗하게 세차해뒀던 게 다행이었어요. 자, 출발할까? 남편이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민지는 자기 차로 따로 간다고 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긴장되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더군요. 저희는 그런 거 잘 이용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차 키를 받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차 좀 봐라.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그분이 저희 모닝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분이 예비 사돈이라는 걸 말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비 사돈도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자리로 안내를 받았죠.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비 사돈이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봤거든요. 무언가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누군가 말을 꺼내야 하는데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지와 예비 사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죠. 드디어 예비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탐색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눈빛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아주 미묘하게 말이죠.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비 사돈의 얼굴에 동정 어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분이 남편 말을 오해하고 있구나. 건물 관리를 건물 관리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생각한 거였죠. 말로 설명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말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상견례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게 말이죠. 예비 사돈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정중하던 모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아, 건물 관리. 예비 사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단정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예비 사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희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가 테이블에 차려졌죠.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육체적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예비 사돈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속내가 보이더군요. 남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긴 하지만요. 아, 그러시구나. 요새 건물 관리도 일이 많으시죠? 예비 사돈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사는 집은 어디세요? 이번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석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 석촌이요? 예비 사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촌이라면 송파구니까 나쁘지 않은 동네죠. 하지만 곧 예비 사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요새 석촌도 전세가 비싸던데요. 빌라시구나. 단정 짓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실제로는 저희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2층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말하면 자랑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예비 사돈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어디서 일하세요?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렇구나. 요새 광고 회사도 힘들다던데. 민지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대화 하나하나가 우리를 깎아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예비 사돈이 계속해서 저희 형편을 재는 듯한 질문을 했거든요. 혹시 차는 하나만 있으세요? 네, 저희는 한 대로 충분합니다. 남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또 그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시구나. 요새 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죠.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지를 생각해서였죠. 민지 옆에 앉은 예비 사위가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저희를 쳐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민지와 예비 사위의 연애 이야기를 물은 겁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청년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예비 사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민지가 눈에 띄었죠. 달콤한 연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잠시나마 분위기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의도가 뻔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보탤 수 있는지 떠보는 거였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물 같은 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물을 부담 갖지 말라니요. 마치 저희가 예물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포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예비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예비 사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요새 예물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부담되실 거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 말이죠. 아니요, 예물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예비 사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형편에 맞게 하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형편에 맞게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희 형편을 이미 단정 지은 거였죠. 가난한 집안이라고 말이에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였지만 입에서 씁쓸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민지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예비 사위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예비 사돈만 남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런 집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작게 중얼거렸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도 얼굴이 굳었죠. 이런 집이라니요. 대놓고 저희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답하려는데 예비 사돈이 먼저 말했죠. 딱 보니 신혼집 해줄 형편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직격탄이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예비 사위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줘야 하나 고민이네요.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꺼내려는데 예비 사돈이 먼저 카드를 냈어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발레 파킹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모닝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예비 사돈의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제가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서 민지를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제게 안겼습니다.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저도 마음이 너덜너덜했거든요. 민지가 진정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을? 준호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는 걸요. 준호가 예비 사위 이름이었습니다. 민지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도 절 한참 뜯어봤어요. 뭐 하는 집 딸인지 계속 물어보시고 민지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준호가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어머니만 참으면 될 것 같았어요. 민지가 또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물 좀 마셔. 민지가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더 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화장실 갔을 때 예비 사돈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민지 씨 시집 와서 고생하겠네요. 예비 사돈이 민지를 쳐다보며 말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친정 도움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예비 사위 준호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예비 사돈은 듣지 않았어요. 왜? 사실이잖아.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무슨 여유가 있겠어.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놓았어요.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민지는 착하니까 우리가 잘 돌봐줘야지.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저도 꾹 참았죠. 민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요새 건물 관리직도 정년이 빠르다던데요. 예비 사돈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하고 계세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깔보는 투였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럭저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새 노후 준비 안 한 분들 많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준호가 또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실례입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오히려 준호를 쳐다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데. 당당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와서 디저트를 내려놨습니다. 케이크와 과일이 담긴 접시였죠. 이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다 낼 테니까. 예비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희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참다 결국 입이 열렸죠. 예비 사돈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건물 관리하시면서 이런 데까지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직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죠.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예비 사돈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지 씨는 운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계속 말했죠. 우리 준호가 그래도 튼실한 회사 다니거든요. 월급이 괜찮아서 민지 씨 먹여 살리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먹여 살린다는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민지도 일을 하는데 말이죠. 민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광고 회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새 광고 업계도 힘들다던데. 민지 직업까지 깎아내렸습니다. 민지 표정이 굳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컸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은 여전했습니다. 왜 자꾸 그러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시와 경멸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예비 사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에 또 봬요.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만나야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닝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예비 사돈의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최신형 수입차였죠.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예비 사돈이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저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말이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로 말이죠.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민지가 또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준호 어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준호는 괜찮은 애 같더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계속 말렸었죠. 미안해하는 표정도 지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예비 사돈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푹 쉬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도 같은 생각이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옆에서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이 안 오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죠. 머릿속에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됐어요. 예비 사돈의 표정, 목소리, 말투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특히 그 동정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더 심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민지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잠이 안 왔어요.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 전화였어요. 민지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예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죠.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민지가 받았어요. 응. 민지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어제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준호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죠.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어제는 너무 심하셨어. 내가 잘못했어. 준호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호야, 나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죠. 생각할 시간이라니. 무슨 말이야?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냥 조금만 시간을 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한테 수십 통의 연락이 왔었죠. 문자, 전화, 카톡까지 말이에요. 민지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면서 일상을 보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도 남편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모니터를 봤죠. 준호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민지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준호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렸어.
앞으론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야.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준호야.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 준호가 저희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셨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렸는데도.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렸었죠. 하지만 예비 사도는 듣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 준호가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들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돈 어른이시죠? 저 준호 어머니예요.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달랐어요.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네.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사과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오해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명백한 무시였거든요. 괜찮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현관에서는 여전히 민지와 준호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셔. 민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으니까요. 3년이나 함께 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민지 인생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이 결혼이 민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계속 찾아왔거든요.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어머니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데 예비 사돈이 재회를 제안한 겁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꼭 만나야 하니? 준호가 어머니가 정말 사과하고 싶어 하신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도 난색이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결국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민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한식당이었어요. 약속 날짜가 다가왔죠. 출발하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차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차는 어쩌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차를 빌려볼까도 싶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리 차 타고 가자. 뭐가 문제야? 맞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검소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모닝을 타고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어떨까? 글쎄, 지켜봐야지. 저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어요. 예비 사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예비 사돈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여전했습니다. 저희 모닝을 힐끔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말이죠. 변한 게 없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정말 죄송해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이었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모두 음식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곧 예비 사돈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그나저나 요새 건물 관리 일은 괜찮으세요? 예비 사돈이 물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네, 괜찮습니다. 남편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요새 월급은 제때 나오나요? 건물주들이 관리비 안 주는 경우도 많다던데. 더 노골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지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예비 사돈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사돈 관계인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이 드시면 건물 관리 일도 힘드실 텐데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계속 캐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참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어요. 그래도 노후 대책은 세워놔야죠. 민지 생각해서라도요. 민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민지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혼집 말인데요. 예비 사돈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저희가 전세 자금 좀 보태드릴까 해요. 보증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시혜를 베푸는 투였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참다 결국 입이 열렸어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여유 있으니까요. 예비 사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준호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요. 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죠. 민지가 젓가락을 놨습니다.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나려다가 앉았어요. 민지가 가고 준호만 남았습니다. 예비 사돈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사실 걱정이 많아요. 준호가 고생할까 봐요.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준호가 고생할 거라고요. 저희 딸도 일을 합니다. 서로가 잘 의지하며 살 거라 생각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광고 회사가 얼마나 벌겠어요. 준호 월급이 중요하죠. 또 민지 직업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딸이 무능해 보이시나 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톤이었죠. 예비 사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충분히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내가 뭘 잘못했니? 예비 사돈이 되레 화를 냈습니다.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온 게 분명했죠. 자리에 앉은 민지를 보며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민지 씨, 시집 오면 우리가 잘해줄게요. 친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챙겨줘야죠. 결정타였습니다.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제발. 준호가 예비 사돈을 급하게 말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죠.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예비 사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냅킨을 내려놨습니다. 남편도 숟가락을 놓았죠.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 식사도 안 하시고요? 예비 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민지도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사돈. 예비 사돈이 저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닝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죠. 어머님, 아버님. 뒤에서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는 게 아닌데. 준호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 씨, 남편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죠.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과의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게 무슨... 오늘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죠. 명백한 무시였어요. 민지야.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런 시어머니랑 평생 가족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민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미안해, 준호 오빠.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민지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가족이 되는 거잖아.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지가 뒷좌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민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죠. 잘한 거겠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잘한 거야. 우리 딸 평생 고생시킬 순 없잖아.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3년이나 사귄 사이였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민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지도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 오빠랑 얘기해서 정리하고 올게.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정리하고 와. 민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이겨낼 거야. 그래야 할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잘 해결하고 오길 바랐어요. 민지가 나간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랑 정리했어. 조금 이따 갈게.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1시간쯤 더 지나서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눈은 빨갛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다녀왔어요. 응, 잘 정리했어? 네. 준호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민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사람도 어머니 때문에 미안했대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겠다고. 준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말이죠. 엄마, 아빠, 제가 결정 잘한 거 맞죠?
민지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한 거야.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순 없잖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 전화였죠. 여보세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뵐 수 있을까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우리 집으로 오게.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가 들어와서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앉게.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앉았죠.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장인어른 직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죠. 건물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물 관리직으로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죠. 준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민지한테 물어봤더니 장인어른께서 석촌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석촌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지. 그럼 건물 관리하신다는 게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네. 건물주가 관리하는 거지.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건물 가치가 시세로 한 70억 정도 되지 않나 싶네. 남편이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70억이요? 되묻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 정도야.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럼 장인어른께서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가난해 보였나 보지?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라기보다는 단정 지은 거지. 모닝 타고 왔다고 해서 말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경차를 타는 건데 그게 잘못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자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 남편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계속 말렸잖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계속 말렸었죠. 그래도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준호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호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어머, 어떡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미 민지가 말해버렸잖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오늘 준호한테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죠. 네, 무엇을요? 그게 석촌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헛기침을 했어요.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건물 관리하신다고 해서 건물 관리직으로 생각하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결심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죄송하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죠. 예비 사돈이 계속 연락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건물 주신 줄 몰랐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민지한테 왔죠. 민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준호 오빠, 이미 끝난 일이야. 민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셔. 다시는 그러지 않으실 거야. 지금 반성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미 우리 부모님한테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잖아.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1시간쯤 지나서 준호가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민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죠. 엄마, 나 잘한 거 맞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넌 정말 잘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비 사돈도 연락이 끊겼죠. 완전히 정리된 겁니다. 민지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우리 형편 알고 나서 태도 완전 바뀐 거 알아? 그랬겠지. 그게 더 역겨워. 돈 있으니까 갑자기 좋게 대하는 거잖아.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었죠. 우리가 정말 가난했으면 어떻게 대했을까?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생각하기도 싫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준호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허무하게 끝났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제 웃음을 되찾았어요. 일에도 열심히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가 대박 났어요. 상도 받았어.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죠.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저도 기뻤습니다. 민지가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대학 선배 만나기로 했어.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응,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에 민지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응, 재밌었어? 네, 오랜만에 선배들 만나서 좋았어요. 민지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민지가 가끔씩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문회였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받을 것 같아. 소개? 누구한테? 선배가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던데. 민지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나보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선배 말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래.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 마음이 중요했거든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지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저녁 8시쯤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땠어? 궁금했습니다. 민지가 수줍게 웃었죠. 괜찮았어요. 편하게 얘기했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래요. 32살이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다시 만나볼 거야? 응,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민지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설레는 표정이었죠. 2달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행복해 보였죠. 그래, 어떤 점이 있는 그대로를 봐줘요. 우리 집이 어떻든 전혀 신경 안 써. 민지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한번 데려와 봐. 우리도 보고 싶구나.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모셔올게요.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대됐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지훈이 우리 집에 왔어요.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훈입니다.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남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죠. 건축 설계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밝게 답했어요. 네,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나? 바쁘긴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석촌에 사는데 어디 사나? 저는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가깝네. 혹시 차는 있나? 네, 작은 차 하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지훈은 전혀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했죠.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았어. 또 놀러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나갔죠. 문이 닫히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좋은 사람 같구나.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달이 더 흘렀습니다. 민지와 지훈의 관계는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부모님도 함께였죠.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됐어요. 준호 어머니 일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모두 거실에 앉았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훈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지 씨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지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가 민지 씨 만나고 정말 행복해해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모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지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이 질문이었죠.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저는 상대 반응을 살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새 건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훈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혀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훈이가 하고 싶은 일 하도록 지원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지훈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죠. 식사하면서도 좋은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준호네 가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훈 부모님은 저희를 존중해줬습니다.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죠.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지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모닝을 보고 한 말이었어요. 요새 다들 과소비하는데 본받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지훈 부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어때요?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거든요. 민지가 안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지훈이 청혼했대요. 엄마, 지훈이가 결혼하자고 했어.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역시 모닝을 타고 갔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죠. 2 사람 정말 잘 어울려요. 지훈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와 지훈을 보는 눈빛이 다정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물, 신혼집, 예식장까지 말이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죠. 지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웃으며 헤어졌죠.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잘 됐어. 그러게. 진짜 좋은 가족 만났어. 제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준호네 가족과 비교가 됐습니다. 차로 사람을 판단하던 그 태도가 떠올랐죠. 저번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덕분에 민지가 더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지금 민지는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행복한 얼굴로 말이죠. 다음 달이면 결혼식입니다. 지훈이와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말이죠. 사람은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훈네 가족은 그걸 아는 분들이었어요. 저희를 있는 그대로 봐줬습니다. 이제 곧 민지가 시집을 갑니다. 섭섭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큽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소원이니까요. 앞으로 민지와 지훈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죠.